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젊은 일본인들이 한일 관계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단순히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는 불과 200km,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OTT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수백만 명의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고, 한국인들 역시 일본을 여행지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두 나라지만 역사 문제만큼은 여전히 양국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들은 과연 한일 간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여러 조사와 설문, 그리고 실제 일본 젊은이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일 관계의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지속된 일본의 한반도 식민 통치에 대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한국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다는 젊은이들도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 중에 있었던 불행한 일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전쟁 범죄라는 사실, 피해자들이 겪은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받지 못한 것이죠.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의사에 반해 탄광, 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가 노역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은 전시, 노동동원이라는 중립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만 배웠거나 아예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역사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근현대사, 특히 일본 제국주의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35년간의 식민 통치가 단 몇 페이지, 심지어 몇 단락으로 압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술의 방식입니다. 많은 일본 교과서들은 조선을 병합했다, 노동력을 동원했다처럼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주체인지, 그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모호해지는 거죠. 강제로 끌고 갔다와 동원했다는 같은 사실을 표현하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또한 일본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는 학년 말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고3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학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교과서 검정 제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피해자의 관점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많은 역사 교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 교육과정과 입시 준비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방대한 역사를 다뤄야 하는데 특정 주제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죠. 둘째, 정치적, 사회적 압력도 존재합니다. 한일 관계의 민감한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려는 교사들이 때로는 우익단체나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학적 역사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죠. 셋째, 교사 자신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데 교사 본인이 학생 시절에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가르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사회 전반의 분위기, 특히 미디어와 정치권의 태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주류 미디어는 한일 관계의 역사 문제를 다룰 때 종종 양국의 입장 차이, 역사인식 갈등이라는 식으로 양비론적인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마치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발언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수정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세대들은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고 관심을 끄게 됩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 시민단체들, 언론인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일부 젊은이들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 스스로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에서도 세대 간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80대 이상의 고령층은 식민 통치와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점도 다양하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죠. 6070대, 즉 전후 세대는 경제 성장기에 자랐고 냉전 시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일본의 행위를 반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전후 보상은 다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4050대는 버블 경제 시대를 경험했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한류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입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즐기며 자랐죠.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역설적으로 역사에 대한 지식은 가장 부족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인터뷰와 사례를 보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대 일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느 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픈 문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직접 책을 찾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20대 남성은 서울 여행 중에 우연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고문 도구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직접적인 경험과 감정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교과서의 몇 줄로는 전달되지 않는 역사의 무게가 실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은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국경을 넘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고 역사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유튜브에는 한일 관계의 역사를 다룬 양질의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일본어 자막이 달린 한국의 다큐멘터리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역사 왜곡이나 혐오 발언도 쉽게 퍼집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일부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두 채널연 5채널이나 일부 우익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극단적인 혐한 감정과 함께 역사 부정론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견해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에코 체인버 효과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일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일본의 현대사, 일본 사회의 변화, 일본 내 진보적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을 가해자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보고 일본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나 변화의 흐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일본 내에서도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일본인 활동가들도 있고 제1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일본인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 미디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양국의 젊은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가의 역사에 집중하고 일본은 그 역사 자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들도 보입니다. 최근 일부 일본 대학에서는 한일 관계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젊은이들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관점으로 쓰인 역사책이나 증언집을 원문으로 읽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들도 활발합니다. NGO들이 주최하는 역사 기행,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대화를 거듭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수학여행단이 한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이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일본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가 스스로 더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미래 지향적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미래도 없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에 매몰되자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해야 진정한 공감과 화해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들은 한국인들이 왜 특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일을 왜 계속 얘기하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일본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일본인을 하나의 범주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 문제 등 지역의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스스로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효과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둘째, 직접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일본의 젊은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모르는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혐오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일본 내 양심적인 목소리에 주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일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일본인들의 한일 관계사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한계, 사회적 분위기, 미디어의 역할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한류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일본 젊은이들, 직접 경험을 통해 역사를 배워가는 사람들, 가리고 양국을 오가며 교류하는 청년들.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지만 역사인식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한일 관계는 진정한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들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일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